그 순수함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녀 내면의 실제 모습이었던 거죠. 교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키인 듯해요. 난노 미나미노 요코 1980년대 중후반을 대표하는 아이돌 가수였는데 비록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녀는 나카야마 미오, 후도 시즈카, 아사카 유이 이들과 함께 아이돌 4대 천왕 중 하나였는데 아마 이 넷 중에서 가장 청순한 이미지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성기 시절 매력 포인트는 바로 앞니와 오른쪽 입 아래에 있는 점이라고 하죠. 국내에선 스케반데카의 2대 사키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죠. 청순 가련과는 거리가 있었던 나머지 4천왕들과 달리 이분은 그야말로 청순 가련의 표본이었죠. 1967년 6월 23일 일본 효고현 이타미시 출생. 요코라는 이름은 태양처럼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라는 의미에서 지어준 이름이라고 하죠.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4년 친구들과 오사카에 공연을 구경하러 갔다가 캐스팅이 됐다고 해요. 이때 계기로 도쿄로 상경해 호리코시 고등학교에 편입을 했는데 그래야 연애 활동이 가능하니까요. 당시 호리코시 고교 동기로는 오카다 유키코, 혼다 미나코 등 그 외에도 유명 아이돌과 배우가 많은데 굳이 이 두 사람을 언급한 이유는 요코와 가장 절친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 분 모두 지금은 고인이 되신 분들이죠. 그녀가 공중파 방송에 데뷔를 한 거는 그녀가 17살이 되던 1984년이었죠. 그의 드라마 명문사립 여자고등학교 이 작품에 조연으로 데뷔를 했는데,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출연을 했는데 세상일은 역시 만만치가 않죠. 아이돌 4대 천왕이라 불리며 80년대 중후반을 호령한 난노였지만 나머지 3명의 사천왕과 달리 무명 시절을 좀 겪어야 했어요. 더군다나 셋 중에 나이도 가장 많았죠. 이 당시 많은 신인들이 그랬겠지만 잡지 촬영 외에는 요코에게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하죠. 그렇다고 숙소비는 공짜인가요? 당시 급여가 3만엔이었는데 숙소비만 해도 2만엔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숙소비 내고 나면은 남은 1만엔으로는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결국 일자리를 본인이 직접 찾아야 하는 처지였는데 당시 요코는 교복을 입고서 직접 방송국이나 레코드 회사 등등 이런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일거리를 찾아야 했는데요. 그렇게 오디션을 찾던 중이었죠. 당시 잡지였던 주간 소년 매거진에서 주최했던 1985년 4월 미스 매거진에 합격을 하면서 아이돌로 데뷔하게 되죠. 사실상의 그녀의 데뷔는 이때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여담으로 당시 이력서를 마감 기한이 한참 지난 상태에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불합격이었겠죠. 근데 당시 매거진 측에서는 그녀가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매거진 메이트라는 상을 따로 만들어서 그녀를 표지에 실었던 것이죠. 사실 요코가 1년간의 무명 생활을 보낸 게 사실이긴 한데 80년대 당시 데뷔도 못하거나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아이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걸 감안하면 난노 같은 경우는 무명 시절이 있었다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뭐 아무튼 1년간 무명 생활을 청산하고 본격적인 아이돌 데뷔를 하게 돼요. 데뷔곡의 제목은 천사의 손수건이었지만 문제가 있었죠. 당시 처음 하는 레코딩이 부끄러웠는지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틀 동안이나. 사무소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해가지고 스튜디오도 따로 빌렸어야 했는데 문제는 스튜디오를 쓸 수 있는 기한이 딱 3일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이 흐르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결국엔 스태프들도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 사람씩 점점 빠져나간 사람들 속에서 마침내 혼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다행히 마지막 날인 3일째 되는 날 무사히 레코딩을 맞추긴 하는데 이 모습을 본 당시 작사가였던 강진아 씨는 급기야 제목을 수정하기까지 하는데 그 곡이 바로 너무 부끄러워하긴 했죠. 요코의 첫 번째 싱글이자 데뷔곡이기도 한 이 곡은 공교롭게도 1985년 6월 23일 그녀의 18번째 생일에 발매가 됐는데 당시 캐치프레이즈는 순수하구나 요코, 가련하구나 요코 이런 문장이었어요. 이 문구는 사실상 당시 그녀의 외모나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녀를 상징하는 문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부끄러워서 노래를 못했다는 건 그만큼 그녀가 순수했다는 뜻인데 그 순수함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녀 내면의 실제 모습이었던 거죠. 같은 사천왕이었던 나카야마 미오는 앞전 리뷰에서 청순 가련과는 거리가 좀 있었다고 언급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2명 역시 청순하거나 가련하다는 느낌까지는 받지 못했거든요. 물론 이 4분 누님들 다들 이쁘시죠. 하지만 이 누나는 말 그대로 청순 가련
그 자체였죠. 하지만 앞에도 언급했듯이 지원이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무척 열악한 환경에서 앨범이 제작됐고, 심지어 촬영장에 입고 갔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재킷을 찍어야만 했죠. 결국 그녀의 첫 번째 데뷔곡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다른 타 아이돌에게 밀려 최종 순위 57위에 판매량은 23,000장에 그치고 말았죠. 그럼에도 그녀의 노력은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비록 첫 번째 싱글이 실패하긴 했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직접 교복을 입고서 방송국을 찾아다닌 것을 인상 깊게 본 후지테레비 관계자가 당시 최고 인기 드라마 중 하나였던 스케반 형사2의 여주인공, 그 말인즉 그녀를 제2대 사키로 발탁한 것이었죠. 쉽게 말해 주연 따낸 거예요. 이 작품은 사실상 그녀의 출세작인 동시에 그녀를 톱 아이돌 반열에 올려놓는 작품이기도 하죠. 실제 미나미노 요코는 첫 주연을 맡은 거에 무척 기뻐했다고 해요. 단 문제는 이 철가면 설정이었죠. 이 철가면 설정 때문에 아주 시겁을 했다고 하죠. 다행히 단 1회 만에 벗는 거였고 그제서야 안심을 했다고 해요. 역대 3명의 사키 중에서 교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키인 듯해요. 이게 작중 요요가 철가면을 치면서 사키의 얼굴이 공개되는 장면인데, 설정상으로 10년간이나 철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설정인데 그러기에는 피부가 너무 고우신 게 아닌지. 극중 난노가 연기한 사키 또는 고다이 요코라는 캐릭터는 힘도 엄청 세고 싸움도 굉장히 잘하잖아요. 작품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아시겠지만 격렬한 격투신이 많아요. 그걸 보면 요코가 정말 체력도 좋고 운동신경도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실제 미나미노 요코는 운동신경과 강한 체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해요. 학창시절부터 운동신경이 가장 안 좋았기로 유명했다고 하죠. 50m 달리기는 10초 이상인데다가 앞구르기는 아예 못해서 체육시간에 깨병을 부리는 게 다반사였다죠. 근데 이 드라마를 촬영할 때는 당연히 학창시절이었는데 그렇다고 없었던 운동신경이 갑자기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건 바로 이를 꽉 깨물고 근성으로 버틴 거라고 하죠. 나 이거 못하면 죽는다, 이런 각오로 말이죠. 하드했던 액션씬 때문에 작중 입고 있던 교복이 찢어진다거나 흘리는 장면이 꽤 나오는데, 스케반데카 촬영이 끝나면 찢어진 교복에 폭약 또는 분장용 가 묻은 채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등교하는 일도 많았다고 하죠. 실은 이 작품의 제작에 앞서 몇 명의 아이돌들이 2대 사키의 오디션을 봤다고 해요. 근데 사실상 이건 형식일 뿐이었고 이미 관계자들은 미나미노 요코를 제2대 사키로 낙점한 상태였다고 하죠. 이렇게 스케반 데카의 성공으로 1학 스타덤에 오른 미나미노 요코. 비록 첫 번째 싱글은 실패했어도 그녀의 두 번째 싱글 안녕 현기증이 오리콘 차트 15위까지 올랐고, 이 곡은 그녀가 주연한 스케반 데카2의 삽입곡으로 쓰였죠. 본래 두 번째 싱글로서 발매될 예정이었던 곡은 다섯 번째 싱글 접근이라는 곡이었지만 이게 스케반 데카의 촬영 관계로 발매가 미뤄진 거라고 해요. 이후 세 번째 싱글 슬픔의 모뉴먼트, 네 번째 싱글 바람의 마드리갈, 이 곡들이 모두 스케반 데카의 엔딩곡으로 쓰이죠.